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독해 손승미 강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12월 독해 적중 예상 특강을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자, 우리 문제 역시나 7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푸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시간은 한 8분 30초의 시간을 맞춰 놓으시고 나서 문제를 좀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 영상은 그 문제를 다 푸시고 나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는요. 구나 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구나 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에서 이 빈칸의 위치는 총 3군데다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그 다음 문단 중간에 빈칸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빈칸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문단 중간에 나오는 경우는 앞뒤 문장 흐름 잡아서 답을 내셔야 될 것이고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빈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주제나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제나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셔널 커리어의 어떤 충성스러운 구독자인 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내셔널 커리어라고 하는 이 잡지를 또는 이제 잘 보시는 어떤 그런 분인 것 같고요. 바로 이 사람인 나는 뭐라고 좀 얘기를 좀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이 아이가 주제나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뒤쪽 내용은 뭐가 될 거냐? 소위 상세 설명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뒷내용을 통해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뒷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없어요. 뭐가 없느냐? 소위 입장을 지지할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입장이냐? 우리 정부가요. 소위 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소위 이제 보건 어떤 예산을 좀 줄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은 우리 시민들의 상당수가 지금 현재 어떤 민간 건강보험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 정부의 어떤 이런 보건 예산을 좀 줄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에 대해서 지지할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뒤쪽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우리 aside from 하게 되면 뭐뭐하는 또 별개로 즉 보시면 불충분한 어떤 통계를 들은 것과는 또 별개로 바로 이 기사의 어떤 무시죠. 그런데 뭐에 대한 무시냐? 한 860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공공의 어떤 보건 의료비 정도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공공의 어떤 의료비에 의존하고 있는 한 860만 명의 사람들을 아마 이 기사가 무시를 한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문제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 바로 이 기사, 소위 내셔널 커리어에 대한 어떤 이런 잡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뒤쪽 보시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위 입장 지지할 게 없다. 아마 이 잡지의 어떤 입장은 결국은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이 소위 어떤 그 보건 어떤 예산을 좀 줄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뒤쪽 보시면 아마 이 기사가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 즉 누구를 무시를 하고 있느냐 어떤 공공의료비에서 의존을 하고 있는 한 860만 명의 사람들을 소위 무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말하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잡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느냐? 자, 우리 한번 뒤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에 보시면요. 저 구독 취소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A번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아, 왜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 취소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 앞쪽에 보시면요. 마지막 문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요. 좀 바랍니다. 뭐를 바라느냐? 읽기를 바래요. 앞으로 사설을 좀 읽기를 바래요. 어떤 사설이냐? 좀 다루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단점적인 부분을 좀 다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설을 읽기를 바란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은 이 사람이 뭐다? 이 잡지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 여운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완전 구독을 끊으려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국은 뭘로 가져야 될 거냐? 답은 B번으로 가게 될 거다. 좀 실망스럽더라. 이제 부정적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뭐에 실망스럽더라? 이번 어떤 사설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더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적인 부분이 뒤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답으로 갈 수 있는 건 뭐가 될 거냐?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A번
B번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A번은 아까 우리 마지막 문장 통해서 뭔가 앞으로는 조금 다른 기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또는 앞으로는 다른 사설을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잡지를 끊을 생각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뭐다? 답은 B번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연결어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연결어 문제 푸실 때는 무조건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해주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중요한 거는 연결어의 뜻을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뜻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연결어 문제가 될 거고요. 프레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문장의 흐름을 잡아서 맞는 프레임을 우리가 이제 보기에서 골라주셔야 될 것 같은데, A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To be sur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내용 보시고 뒷내용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인정되는 어떤 그런 문장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B번에 보시면 in spite of that입니다. 우리 in spite of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아이를 뭐라고 하느냐 양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의 내용으로 불구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 문장과 뒷 문장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약간 좀 궁금증이 좀 생기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좀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밤새서 공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뒷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시험 빵점 맞았어요. 이랬을 때 밤새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보고 뒷문장에는 빵점 맞았다라고 하는 정보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거든. 왜? 라고 하는 어떤 물음표가 떠올 겁니다. 어느 정도 점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빵점을 맞았다라고 하니 궁금증이 우리가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갈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양보의 연결어라고 보시면 되고, C번에 보시면 in the meantime입니다. in the meantime는요, 그냥 그동안의 정도로만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D번에 보시면 for that purpose입니다. 우리 purpose의 뜻은 뭡니까? 목적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앞에 있는 부분 때문인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문장이 뭐가 되는 거냐? 목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번 문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샤갈의 작품은요, 비난받고 있어요. 바로 뭐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일관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반복적이다 보니까 바로 뭐에 있어서? 주제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샤갈 작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쪽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바로 왜 비난을 받느냐? 지나치게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관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반복적이다 보니까 소위 이제 뭐다? 비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뭔가 연결어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작품의 상당수는요, 뭐 한 것 같냐? 우리 appear to는 뭐뭐인 것 같아요. 바로 뭐 한 것 같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뭘 갖고 있느냐? 소위 순수하고 그 다음에 아이 같은 어떤 그런 감수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될 거냐? 아까 저희가 연결을 이제 보셨을 때 to be sure이라는 거는 앞의 내용을 보시고 뒷내용 보실 때 조금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또는 in spite of that은 앞의 내용으로 불구하고 상반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프레임이죠. 우선 우리 B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쪽에서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사실 샤갈 작품에 대해서 좋지 않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뒤쪽에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 좀 좋은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순수하고 약간 아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좋지 않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반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B번 갈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D번에 보시면 목적이 될 수 있을 거냐?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그 목적 때문에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이 소위 뒷문장에 대한 목적적인 부분으로 갈 수가 있을 거냐? 이때 갈 수 있는 건 뭐가 될 거냐? 아무래도 better choice로 가야 될 거는 A번으로 좀 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앞쪽에 보시면 샤갈 작품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좀 단순하고 일관적이지 못해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뭐다? 어린아이 같은 어떤 이런 부분을 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문장과 뒷문장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갈 수 있는 건 뭐냐? A번 쪽으로 좀 우리가 갈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한번 내용 가볼게요. 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샤갈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다 보니까 소위 뭐다? 약간 좀 이 순수해 보이고 좀 아이 같은 어떤 이런 감수성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는 불구하고 상반의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아마 좋게 이제 얘기를 좀 빼줄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샤갈 작품은요, 사실은 뭐에 대한 결과냐? 성숙하고 잘 개발된 어떤 개인적인 스타일의 결과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좋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러면서 샤갈은요, 없는 게 아니라요. 자, 우리 나데이 법비예요.
A가 아니라 B다 이런 의미죠. 즉 샤갈은요 어떤 기술학적인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요 일부러 어떤 의식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바로 뭘 하기 위해서? 옮기기 위해서 from 그 다음에 A to B로 갈 겁니다. 바로 즉 어디에서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소위 엄격하고 계산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현실로부터 바로 어디로 가기 위해서 우리 여기서는 to로 나와 있네요. toward로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즉각적인 어떤 시적인 어떤 표현의 형태로 좀 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의식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쪽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시각적인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럴 때 갈 수 있는 건 뭐냐? 앞에 내용 보시고 뒷내용 보셨을 때 인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갈 수 있는 연결어가 뭐가 될 거냐? 답은 A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문제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좀 해석하시고 나서 바로 A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지문에 대한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가 뭘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A, B, C에서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는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A 다음 B 나오는 게 맞냐? B 다음에 C 나오는 게 맞냐? C 다음에 D 나오는 게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나서 과연 이 지문에 대한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가 뭘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걸 골라주셔야 돼요. 우리 탭스 독해에선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뭡니까? 주제 파악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이제 여러 유형의 문제로 나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앞 문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고고학자예요. 세계에 있는 이 고고학자들이요. 완전히 이제 흥분이 된 상태입니다. 왜 흥분이 됐느냐? 알게 됐거든요. 런이요 꼭 무조건 배우다 했더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알다의 뜻이 있다. 뭐를 알게 됐냐면은 이집트의 26번째 왕의 무덤의 발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집트의 26번째 왕 무덤이 발견이 됐고 이 부분을 알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흥분이 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A, B, C, D도요. 다 이런 내용과 연결돼서 우리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A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지역, 다시 말하면 이 무덤에 있는 많은 유물들 중에는 뭐가 있냐? 조각품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동물 미라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연결됩니다. B번에 가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이 흥분이, 자, 굳이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러나 이 흥분이 소위 따라지게 됐다. 뭐에 의해서 따라지게 됐냐? 실망에 의해서 따라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만약 능동화시키게 되면 실망이 흥분을 따르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흥분 뒤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실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실망이 있었냐면은 국제 이집트 학자 협회에서요. 바로 뭘 알게 됐느냐? 이집트 정부가요. 결정을 했답니다. 뭐를 결정했느냐? 소위 제한하기로 한 거죠. 뭐를 제한하기로 한 거냐? 바로 이 무덤 속에 있었던 어떤 이런 유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어디에 한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현지 기관에 한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국제적인 어떤 학자들한테 이런 어떤 유물에 대한 분석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집트 내에 있는 기관한테 이 분석을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 학자들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왜 가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냐. 또는 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자, 연결되죠. C번에 보시면 최근의 회의입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개최하는 회의냐? 우리 방금 전에 보셨던 IAE, 즉 국제 이집트 학자 협회에 의해서 개최하는 이 최근의 회의는요. 바로 뭐라고 촉구를 하고 있느냐? 소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좀 더 컨트리뷰트 해라. 기여, 공헌을 해라. 뭐에 있어서 연구에 좀 더 기여, 공헌하라. 라고 촉구를 했다라는 거죠. D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정은요. 자,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결정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아마 이 분석, 유물에 대한 분석을 현지 기관한테만 맡기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결정은요. 사실 놀라운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요. 뒤에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즉 지난번 정도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지난번이냐? 바로 이집트 어떤 유물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참여, 즉 지난번에 있었던 이집트 유물에 대한 국제적인 참여가 허가가 됐는데 지난번에 아마 그때는 현지 기관이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쪽으로 즉 국제적인 어떤 학자들한테 아마 유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이나 이런 걸 맡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유물의 상당수가 뭐가 됐답니까? 훔쳐졌다라는 거예요.
도난이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유물 분석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학자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현지 기관한테만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놀라운 일 아니라는 거죠. 왜? 여러 이제 학자들을 데려다 놓고 분석을 했을 때 일부 유물들이 소위 뭐다 도난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놀라운 부분은 아니야.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위에서 나와 있는 소위 26번째 왕이었던 무덤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C번이 될 수가 있을 거다. 요거는 사실 소위 이제 뭐겠습니까? 유물이 발견됐다는 부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보시면 유물이 발견됐고 소위 어떤 분석을 맡기게 됐는데 그 분석에 대한 부분이 현지 기관한테만 맡기게 됐다. 아이 그거 조금 실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이해는 돼.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유물 분석을 맡겼을 때 그때 여러 부분들이 좀 도난되다 보니까 즉 국제적으로 소위 이제 유물 분석을 했을 때는 유물 일부가 좀 소위 도난이 난 상태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기관에 맡겼다라고 하는 부분이 놀랍지 않다. 충분히 연결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C번은 소위 어떤 이런 유물적인 부분 무덤의 발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답은 뭐다? 답은 C번으로 가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셔야 될 거는 이런 어떤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 유형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다. 소위 중심 소재, 주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골라주셔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correct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correct 문제를 푸실 때 어떤 방법,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보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보기를 보고 지문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 어떤 방법이 더 좋냐, 절대적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볼 때의 전제 요건은 뭐냐? 지문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문을 보시고 보기를 보셨을 때 이 내용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 만약에 지문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문 보고 보기 보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보기를 보고 지문을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원추행 방법으로 보기 A에 대한 내용을 지문에 좀 찾아보시고 B에 대한 내용 지문 찾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보기 순서대로 지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기 A에 대한 내용이 무조건 지문 앞쪽에 나와 있는 거 아니고 보기 D에 대한 내용이 무조건 지문 뒤쪽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다. 물론 그런 흐름을 취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 소위 패러프레이즈라는 방식을 써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패러프레이즈 되는 표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한번 보기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성대는요, 진동해요, 떨려요. 뭐 했을 때? 공기가 저희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비슷한 구조가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자, 미리 문제 봐보셨겠지만 이 부분이 단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개가 나가게 됐을 때, 소위 이제 내뿜어지게 됐을 때, 나가게 됐을 때 바로 이 공기가 누구를 통하게 되고, 소위 누구를 지나게 되고, 성대를 지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위 뭘 하게 된다는 겁니까? 성대를 좀 떨리게끔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 보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위 성대가 떨리는데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지문은 보니까 뭐였습니까? 공기가 밖으로 나갈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번 아니네 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B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음파라고 하는 것은요. result from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같이 result in이라는 표현도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result from은 앞에가 결과, 뒤가 원인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result in은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결과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기는 이 음파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나오게 됐느냐? 진동 때문에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슷한 구조가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바로 그 뒤쪽에 나와 있는 것 같죠? 이 부분이 단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동은 바로 뭘 만들어냈느냐? 음파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진동으로 인해서 누가 나왔다는 겁니까? 음파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다?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뭐다?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C번 보겠습니다. 발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포네이션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발화라고 하는데 발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바뀌게 돼요. 발화 동안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과 또 비슷한 구조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단어가 지금 패러프레이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change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빠져 있느냐? 그 뒤쪽을 보시면 바로 뭐다? modify라는 단어로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똑같이 뭡니까? 바뀌다, 변하다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어떤 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때 변하게 되느냐? 뒤에 보시니까 뭐다? 소위
articulation이라고 하는 소위 조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앞쪽에서는 바로 뭐 할 때, 다시 말하면 뭐 동안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발화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 이렇게 소리가 어쨌든 발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변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발화 동안이 아니라 바로 뒤쪽 무늬가 뭐다? 조음 동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D번 한번 가볼까요? D번에 보시면 단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게 되는데 소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호흡 초기 단계 또는 호흡 첫 단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단어 그대로 가고 있어요. word라는 단어가 지금 앞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맨 우리 밑에 보시면 word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방금 우리 보셨던 articulation이라고 하는 소위 조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만듭니다. 이런 구조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합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make 뜨고요. it 뜨고요. 형용사 뜨고요. 그 다음 뒤에 투동사 뜨다 보니까 뭐가 될 수 있다? it, 가목적어, to이야 진짜 목적어. 근데 우리가 또 아셔야 돼요. 투동사 앞에다가 소위 이렇게 뭘 쓰게 되면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게 되면 우리 people이라고 하는 소위 사람들이라고 하는 명사는 그대로 갖다 쓰는 게 목적격이죠. 투동사 앞에다 소위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 쓰게 되면 늘 역할이 뭐가 될 수 있다? 뒤에 나인 동사의 무슨 역할?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게 되죠. 사람들을 위해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산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시 가목적어 for이야 진짜 목적어, 중간에 형사 목적격 보어, it은 해석 주지 않고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음이 만들어요. 뭐를 만듭니까? 사람들이 소위 생산하는 것을, 즉 예를 들어서 워드와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것이 좀 가능하게끔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시면 우리 보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호흡 첫 단계, 초기 단계에 소위 뭐다? 워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지만 보니까 우리 앞쪽에서는 보니까 이 워드라고 하는 부분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articulation이라고 하는 소위 조음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민이 다르다. 답 뭐다? 답은 그렇죠. 답은 우리가 B번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렉트 문제 같은 거 푸실 때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를 좀 해주셔야 될 것이고 항상 그 단어 그대로 주지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또 이 단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문제는요. 자, 요 문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소위 뭐라고 합니까?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는요. 문제 반드시 꼭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근데 우리가 또 항상 생각해 주실 건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쓴다? 패러프레이즈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즉 이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는 지문 보고 문제 보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문제를 꼭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오스만드 퍼니싱 같은 경우에는 왜 세일을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할인 행사를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 상당히 커요. 그거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땡큐하게도 뭡니까?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오스만드 퍼니싱 같은 경우에 지금요. 소위 정리 세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알겠다라는 거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왜? 뒤에 나오죠? 목적 나와요. 바로 뭘 하기 위해서요? make room입니다. 자, 우리 room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무조건 방의 뜻만 있는 거 아니에요? 소위 무슨 뜻도 될 수 있습니까? space의 뜻도 될 수 있죠. 소위 공간의 뜻도 될 수 있어요. 즉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요. 뭐에 대한 공간입니까? 신상품에 대한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요. 즉 다음 달 안에 자 우리 be set to 동사 하게 되면 뭐뭐 할 예정이다예요. 다음 달에 소위 도착할 예정인 신상품에 대한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세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 목적, 이유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또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좀 보셔야 될 거고 자,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기를 보셨을 때 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죠. 답이를 주는 거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가게 될 거다. 새로운 제품이 곧 도착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공간 확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답은 D번으로 가주셔야 되고요. 아까 저희가 룸이라는 단어가 결국에 스페이스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룸이라고 하는 아이가 꼭 공간, 그러니까 소위 방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룸에서 파생된 단어, 룸이라든지
또는 스페이스에서 파생된 단어 spacious라는 단어가 둘 다 똑같이 무슨 뜻이 되느냐? 널찍한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같이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 또 역시나 이런 표현들도 약간 좀 패러프레이즈 돼서도 많이 또 표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뜻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문제, 지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 상당히 크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도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에는 6번,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문 2문항의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1지문 2문항의 문제는 무조건 그렇죠.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지문 다 보시고 문제 보시면 시간 부족해서 우리 문제 못 풀고요. 반드시 1지문 2문항의 문제는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나서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좀 지문에서 좀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좀 사실 말은 좀 어렵지만 약간 이제 그런 식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지문 2문항의 문제는 지문 다 보시고 문제 푸시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문제를 먼저 확인하시고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지문에 좀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가야 될 거다. 그래서 각 유형별에 대한 어떤 접근법을 통해서 답을 내셔야 돼요. 먼저 우리 6번 문제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제, 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첫 번째 문장 통해서 대략적인 어떤 중심 소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아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주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될 거냐. 내지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항상 생각하실 거는 주제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단편, 상세 내용이 아닌 통합적인 내용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커렉트 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까 저희가 이제 커렉트 문제를 풀었지만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좀 비교, 대조하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 거다. 자, 우리 주제 먼저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스마일링 윈드 아파트에서였던 공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은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소위 제목이라고 할까요? 공지. 공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지문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 공지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문에서 제목 같은 거 나오게 되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게 결국 주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공지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어떤 공지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답을 좀 내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불평 때문에요. 뭐에 대한 많은 불편이냐? 불충분한 어떤 주차 공간에 대한 많은 불평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위한 주차 공간이냐? 세입자들을 위한 소위 어떤 불충분한 어떤 주차 공간에 대한 많은 불평 때문에 자 우리 스마일링 윈스 아파트에서는요 바로 시행할 겁니다. 뭐를 시행할 거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답 나오네요. 여기서 말하는 노티스라고 하는 소위 어떤 공지나 통보라는 건 바로 뭘 공지하려고 하는 거냐? 소위 불충분한 공간에 대한 어떤 불평, 즉 누구를 위한 세입자를 위한 어떤 불충분한 공간에 대한 어떤 불평 때문에 나오게 된 어떤 새로운 정책 또는 새로운 어떤 제도에 대해서 소위 알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지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가 될 수 있냐? 바로 답 나오게 돼요. 답은 뭐다? A번에 보시면 소위 증가가 된 어떤 주차비에 대한 불평에 관한 내용이다. B번에 보시면 베네피트입니다. 혜택에 관한 내용이다. 아파트 소유주들을 위한 혜택에 관한 내용이다. C번에 보시면 어떤 제도에 관한 내용.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사용되어지는 뭘 하기 위해서 소위 어떤 주거자, 소위 이제 거주자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거주자 어떤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어떤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D번에 보시면 새로운 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누구를 위한? 이 건물 세입자를 위한. 답 뭐가 될 수 있다?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이 됐을 때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주차 어떤 공간이 불충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슬쩍 단어가 뭐겠습니까? 레귤레이션, 규정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답 뭐다? 답은 D번으로 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제 new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보시면 소위 아까 뭐 했습니까?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소위 제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시행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이제 뒤쪽 보시면 이제 옳은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지하 주차장은요. 소위 레노베이트입니다. 소위 뭐다 할까 이렇게 개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위 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런 거 고유명사 같은 거 뜨게 되면 분명히 아마 이 아이 보일 거예요. 얘 쫓아갑니다. 자 1월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1월 나오네요. 자, 그런데 1월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각 세대는요, 할당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의 주차 공간을 할당받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즉, 언제를 시작으로? 1월 1일을 시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1월이라는 거는 새로운 주차 공간, 즉, 하나씩
공간을 소위 배정받게 되는 어떤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소위 어떤 이런 개조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A번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B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차 공간은 가능하지 못해요. 거주민들한테는 소위 많은 주차 공간이 소위 가능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디 나와 있느냐?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원래는 소위 주민, 소위 각 세대당 하나의 주차 공간만 소위는 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뒤쪽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바로 나오게 되죠. 하지만 추가 공간을 요청할 수 있어요. 추가금을 내게 되면 추가 공간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돈을 내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역시나 B번으로 우리가 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C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아파트를 방문한 손님들은요, 더 이상 허락 허가되지 않아요. 바로 이 시설을 사용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시설이라는 거 보겠습니까?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 허가되지 않는다. 자, 우리 손님에 대한 부분이요, 또 역시나 그 다음 내용이 바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게 되죠. 바로 이 아파트를 방문한 손님들은요, 허락 허가되지 않을 거예요. 바로 뭐 하는 것이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 허가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답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D번 가겠습니다. 근처 도로는요, 접근 못해요. 당분간 접근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시면 이 스트리트에 대한 부분이 또 그대로 또 뒤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하 주차장은 손님들은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대신에요, 우리 아파트를 방문한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도로에 주차를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다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도로에 대한 접근이 안 된다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답은 뭐다? 답은 우리가 그대로 좀 가고 있는 답은 그렇죠. 우리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 1지문 2문항의 문제를 보실 때는 무조건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소위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지문에 좀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좀 가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 오늘도 역시나 또 좋은 문제 저희가 또 함께 했고요. 오늘 보셨던 내용들 다시 한번 쭉 한번 복습 통해서 우리 또 시험에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점수 잡는 Hackers.